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무고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고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 무고죄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실제로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도 무고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이 무고죄와 관련된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께서 억울하게 누군가로부터 거짓된 사실로 신고를 당하셔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풀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무고죄라는 것이 과연 어떤 죄고 또 얼마나 또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알고 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무고죄에 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였습니다. 무고죄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쉽게 말해 거짓된 사실로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 무고죄가 우리 형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156조에는 무고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고죄에 대해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문 자체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고죄에 대해서 정의가 워낙 좀 쉽게 풀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깊게 살펴본다면 거짓말,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을 통해서 상대방을 형사처벌, 벌금 혹은 징역살이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그런 행위를 처벌한다는 죄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조문에 적혀있는 허위의 사실이란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조문에 적혀있는 허위의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실체적인 진실과 전혀 다른 거짓된 사실을 통해서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행위를 뜻하는데, 즉 쉽게 말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거죠. 즉 무고죄의 고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게 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내가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해야 되겠다는 어떤 확정적인 고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용인을 하는 어떤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무고죄의 범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인 진실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고 이게 객관적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무고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 깊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로 무고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범죄는 아마 성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성범죄라는 것이 그 사건의 성격 특성상 굉장히 은밀한 영역에서 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쌍방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는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반면 가해자는 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대립하게 되는 거죠. 성범죄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어떤 구조인데, 피해자의 말이 진실이라면 가해자는 성범죄자로서의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면 적절하지만, 혹은 이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임을 가정하거나 흉내내서 어떤 금전상의 목적이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거짓말로 내가 성범죄를 당했다라고 고소를 했을 때 이 가해자로 지목된 분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이제 처벌을 해달라고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무고죄를 어떻게 고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무고죄를 고소하는 방법은 다른 형사사건의 고소 방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무고죄로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고소장을 통해서 제출을 하셔도 되고, 구두로
무고죄의 피해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 그 수사기관에서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같이 이제 법무법인을 통해서 무고죄를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다 무고죄를 고소하는 방법이긴 한데, 무고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접근을 해야 되는 범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사건을 담당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정말 억울하다. 이거 상대방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연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억울하다는 내용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건 사실에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상대방이 신고를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즉 상대방의 거짓말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객관적인 거짓말을 입증하는 방법이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거짓말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또 전화 녹음 내용 등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분들은 이 사람이 무고죄로 나를 고소할 거다, 나를 무고죄로 신고할 거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도 못한 상태에서 고소장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상대방의 거짓말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상대방이 했던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도 정말 힘들겠죠. 이런 과정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는 내용만으로 고소를 진행을 하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고소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무고죄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좀 높은 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형사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데요. 사건에서 보는 무고죄라는 것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죄가 굉장히 많은데, 신고자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라고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거짓말인 경우에 그 거짓말을 밝혀내는 과정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어떤 형사사법권을 소위 이제 농락을 해서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고 했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용서하기 힘들겠죠.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무고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이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무고죄를 고소할 때 과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고죄라는 것이 나의 억울한 심정만, 억울한 감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은 허위에 신고를 했던 신고자가 거짓말로 나를 형사처벌하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그 요건을 입증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오히려 내가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굳어지는 경우가 있고, 가장 최악에는 내가 했던 무고죄의 고소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무고로 받아들여져서 무고죄의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무고죄와 같은 범죄는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좀 조력을 받으셔서 내가 이 범죄 사실을 무고죄로 고소를 한 과연 적절한지, 내가 무고죄로 신고자를 고소했을 때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처벌 수위라든가 내가 혹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무고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실제로 무고죄가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좀 쉽지 않은 범죄다,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무고죄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억울한 감정을 조금 접어두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현명한 해결 방안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